안녕하십니까. 2025년 IT 직무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폴리텍 대학 AI 금융 소프트웨어과의 홍필두 교수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막연하게 개발자를 동경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여 개발자가 어떤 직무인가를 같이 알아보고 올해 취업 전략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본 학과에 지원하기 바랍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과 같이 가고 길을 아는 교수님과 같이 가면 그 길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PC를 키면 윈도우를 만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게임을 한다든가 또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 앱을 킨다든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에서 학교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보다 내부의 조직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 등 내부의 어떤 업무 처리도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업무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하여 과연 코딩이라는 직무만 필요로 하는지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그럼 뭐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언어 등 어떤 컴퓨터 언어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업무 처리 등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프로그램은 단지 코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대용량의 목적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통칭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작업을 하는 중요한 행위지를 우리는 IT 직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 중 가장 많은 신입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딘가 생각을 해봅시다. 뭐 핵미사일, 지구온난화 등 과학 지식의 복잡한 공식이나 연산 등을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이 나서서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챗GPT나 LLM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 모든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마케팅 부서라든가 전략 부서, 회사의 회계 자료, 판매 자료, 고객 자료의 대규모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뭐 대출 심사를 한다든가 보험 가입 심사 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이런 분야는 상당히 많은 개발자 그리고 IT 직무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해당 조직의 업무를 정보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또 운영하고 또 어떤 시스템을 감리 감독하는 부분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초급 개발자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즉 개발자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IT 인력이 필요로 하는 사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개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커서 IT 조직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 코딩만으로는 그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코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이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법만 배우는 것으로는 깊이가 매우 낮을 거예요. 실제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하면 은행 업무를 알아야 합니다. 즉 비즈니스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도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최근 한 2010년 정도까지는 코딩을 잘하는 인력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IT를 놓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업무, 그 다음 프로그램, 데이터, 기술적 베이스, 보안 베이스가 전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개발이 차지하는 부분은 응용, 즉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에서 운영되는지 환경도 구축하여야 되고 또 보안적인 요소도 쌓아야 합니다. 즉 오히려 더 많은 IT 직무군으로 올라갈수록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IT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이 펼쳐져 있고 앞으로도 AI가 등장한다든가 과거에 메타버스도 등장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슈는 IT 분야에서 있어 왔고 가장 큰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IT 분야로 입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로 경쟁하여 입성해서 개발자가 되는 거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IT 직무로 문부터 열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즉, 이 시장의 특징은 신입 때 배운 것으로 몇 년을 우러먹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신입 때 단지 프로그램만 익히고 있었다라고 하면 추후 나머지들을 점점 자기 지식으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자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고 단순히 스스로 공부할 수도 있고 학위도 가져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성취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5년, 10년 그 이상을 이어나갈 수 있고 점점 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닦아야 되고 그래야 상위 직군으로 갈수록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T 직군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알아봤고요. 올해 취업 한번 봅시다. 올해 보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어떤 댓글들을 모아봤어요. 자, 요즘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IT 수요가 그나마 다른 분야보다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위 국비 지원학원 이런데 그리고 모든 사람 입에서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과잉 공급입니다. 즉 뭐 과거에는 개발자 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습니다. 즉 뭐 아두이노 같은 키트를 다루는 과정서부터 뭐 그래프 차트 만들어내면서 데이터 분석 또 뭐 장난감 같은 프로젝트 몇 개 해서 내던 곳 다 힘듭니다 요즘. 작년 구직 공고에는 오죽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한 토익 프로젝트 수행 포트폴리오는 제발 좀 내지 말아달라고까지 구인 공고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코로나 시국까지는 좋았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어떠한 취업을 위해선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을 보면
올해 정부 투자나 스타트업 정신도 많이 수그러진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에서 가장 편하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들이 IT 프로젝트였어요. 앱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R&D가 또 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일자리가 줄었고 또 역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학원 체제들이 많다 보니 비전공자들의 개발자 양산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장난감 프로젝트 일부분 완성하는 실력으로는 회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국비 몇 달 다니고 개발자 된다면 실제 좋은 학교 나오고 전공자들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즉 취업 시장에 경쟁이 살아났고 여러분들이 그 경쟁적 요소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난달이 비성장이었고 이제 정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IT 개발자가 그냥 주변 지식을 주워 담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계를 쌓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다 입학했어요. 아니, 대학은 쉽게들 입학하고 하는데 왜 취업은 하기 어려울까요? 자, 여러분들이 입학할 당시 여러분들이 내신이라든가 수능을 보았어요. 내신 등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 1, 2, 3, 4, 5등급 이것들이 어떤 우리의 신분 체계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은 딱 중간이 5등급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이때는 경쟁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등급이라든가 수능에 맞춰서 대학도 선택하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도 얻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내신보다 좀 더 나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가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안나요? 뭐 수시라든가 이런 걸 준비했겠죠. 당연히 이번 취업도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지금까지의 스펙은 내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IT 직무를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즉 학생부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다른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나은 학교를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IT 취업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전혀 더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의 어떠한 그 사회적 통념상의 어떤 직장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는 일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현재 취업 시장이 사원수 3명인 회사가 뭐 1명 정도 뽑는데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람인에서 자바 개발자 신입을 한두 명 모집하는데 2,430명이 지원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올해 현상이 이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단지 2명이 지원했더라도 본인이 옆 친구보다 어떠한 객관적 자료가 낮다면 본인은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반적 직업군들은 스펙만으로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IT 직무의 개발자들은 여러분들의 스펙이 낮다라고 해도 개발 능력, 창조적 개발자라든가 중간 수준의 개발 능력, 조력자가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스펙이 거의 7등급, 9등급이라고 해도 창조적 개발자라고 하면 IT 개발자 직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IT 개발자 시장은 본인의 스펙이 낮아도 개발 능력으로 채워서 취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부분에 좀 더 채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도 여러분들이 경쟁이 심한 분야만 쳐다볼 이유는 없어요. 개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즉 개발 업무에도 자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이제는 커먼센스 기본 능력이 되었고, C나 C++, C#, 파이썬, 기타 등등의 많은 개발 언어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이 어느 정도 호황이었습니다. 즉 엔지니어 부분, 테스터 부분, RPA 등등 다양한 분야를 염두에 두면 어느 분야보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 IT 직무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한 스펙이 좋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좋은 대학을 나왔고 단 내가 IT 전공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친구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데 좀 키워볼까? 이 정도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채워서 넣는다는 가정하에서 좋은 취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시장에서 신입이 뭘 알겠어? 성실하면 되지. 이것들이 몇십 년 전에 마인드였습니다. 신입 개발자가 뭘 알겠어? 이 친구들 다 성실해. 와서 키우면 돼. 라고 했지만 현재 취업 시장은 이러한 배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중고 신입해서 어떤 경력을 가진 걸 신입에 넣는 거, 그것도 하나의 팩트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처럼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은 부분이 하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펙은 이런 것들이에요. 출신 학교, 전공자, 나이, 다른 경력, 어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들이 각 회사들에 미치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학교가 좋다면 뭐 학연이 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을 더 쳐줄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졸업장이죠. 그다음 전공이면 뭐 결국 나중엔 이 사람들은 더 깊이가 있게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어떠한 직무를 하는 사람도 자기 밑에 신입사원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이게 한국적 정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법으로 고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력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은행 개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력이 있을 수 있고, 어학이라든가 성적 같은 것도 하나의 스펙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스킬셋을 키워야 될 거예요. 먼저 AA 분야예요. 즉 코딩 능력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언어나 이런 부분도 자기의 도메인을 넓혀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요. 데이터베이스 처리 능력입니다. 고전적이고 약간 올드 패션하고 팬시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무 능력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조인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부족하다라고 보는 것들이 엔지니어링입니다. 즉 테크니션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부족한 개발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즉 리눅스라든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야를 새로 진출하는 IT 직무자, 개발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능력을 길러야 하고 엔지니어링 진출도 잘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펙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핸디캡으로 있다라고 하면 취업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즉 본인이 경쟁에 어느 정도 밀린다 그러면
뭐 다른 부분으로 AI라든가 인베디드, QA, RPA, C, C++, C#, Qt 등등 시장 상황에 맞게 경쟁이 적은 데를 뚫어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걸 도메인을 넓힌다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갖고 있어 보세요. 든든합니다. 또 자기가 생활하던 패턴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옆에 직장을 찾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대부분의 직장은 많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 전산센터 나주에 있죠. 정부 기관 세종과 대전에 있습니다. 한전 어디 있죠? 저기 경상도 쪽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취도 하겠다. 극단적으로 보면 이러한 IT 취업 시장은 널렸습니다. 무엇일까요?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개발자 시장은 다른 IT 개발자나 IT 직무 시장 아닙니다. 일반 뭐 인사나 회사는 안 그래요. 근데 IT 개발자 시장은 본인의 스펙이 낮으면 개발 능력으로 채워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 이젠 개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걸로 취업 시장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전공자라면 정보 처리 기사라든가 SQLD 이러한 등의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어떠한 연계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교육기관 등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취업 시장이 힘든 시장이 온 것입니다. 자, 학과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폴리텍 대학의 AI 금융 소프트웨어 학과는 전국 최강 취업 명문학과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학과 게시판이나 학과 수상 경력, 취업 실적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 얘기는 입이 닳도록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취업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학과 내 취업은 계속 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금 우리는 12월 6일 취업이 수료일입니다. 수료 전에 벌써 많은 친구들이 취업을 나간 상황입니다. 또 과정 중에 1인 2일 자격증 이상을 취득하도록 과정 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교수님이 따주는 거 아닙니다. 다들 직접 따셔야 합니다. 각오가 있고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을 때 같이 손잡고 갈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의 실적을 냈어요. 기사 이렇게 작성됐고요. SQLD, 리눅스 마스터, ISTQB, 즉 QA 자격증입니다. 이런 부분, 빅데이터 분석기가, AWS 등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 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취업 시장 당연히 본인의 등급을 평가합니다.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걸 평가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경쟁이 없었지만 지금은 취업 시장에 경쟁이 생겼습니다. 그나마 IT 시장이 스펙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능력을 봅니다. 뭐 여러분들의 출신 학교나 전공자 나이 취업 경험뿐만 아니라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근데 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을 채워야 되는데 나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걸 말로 할 수도 없고 글로 쓸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본인이 가진 스킬에 전공자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반전공을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능력을 단지 코딩으로만 승부를 걸면 망합니다. 더군다나 어디서 주소든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 넘칩니다. 넘쳐. 이건 이제 기본 소양이고 본인이 다른 특화 개발 능력 어떤 게 있느냐. AI도 좋고요. 여러분들 다른 언어도 좋습니다. 또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엔지니어링 능력이에요. 그것보다 경험상 교수님이 봐선 본인을 알기를 해야 돼요. 본인을 부정하지 말고 본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항상 옵니다.
기회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놓쳐요. 아니면 본인 알기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회가 나하고는 먼 거다라고 부정합니다. 이러한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개발만 고집을 해요? 여러분들 본인의 커리어가 5년, 10년 후에 경쟁력이 있는지 반드시 생각하세요. 즉 개발자 지금은 간신히 코딩할 수 있는 능력 정도 돼. 근데 40대 50대 돼가지고 코딩만 하면 정말 코딩 머신 낭만적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40대 50대 책임자가 되면 그 책임자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회사에 전산 처리를 너한테 다 맡길게. 자, 나 이거 우리 회사는 전산화돼서 자동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 너 맡길 테니까 회사 대표가 본인한테 맡기면 본인은 전 코딩밖에 몰라요? 이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즉, 너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1년 동안 본 과정을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권장하는 방법은 관련 자격증. 그리고 매 수업에서 진행되고 실습 내용을 매번 꼬박꼬박 성실하게 일기 쓰듯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본학과에서는 여러분들을 모집합니다. AI 금융 소프트웨어과는 1기와 2기를 모집하고 있어요. 1기는 1월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1월 입학하고 2기는 3월에 입학하는 걸로 두 과정 각각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기는 빨리 입학하고 빨리 취업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른 국비 출신자 나부랭이, 다른 학과 출신자 나부랭이 쏟아지기 전에 취업하자라는 작전으로 만든 과정이에요. 자, 달려오십시오. 자, 그 다음 2기. 자, 2기는 그래도 이때 1기 때 머뭇거리는 사람 넘칩니다. 그래서 2월까지 취업해보겠다라고 매달리면은 제가 땡큐이지만 아마 고민만 하다가 2월까지 갈 거예요. 이분들 2기에 그래도 늦게 시작하지만 열심히 달려보자라고 2기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원해서 같이 가봅시다. 자, 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본 과정은 10개월 과정으로 기초, 심화, 특화 3단계 모듈형으로 합니다. 기초 단계를 놓은 것은 비전공자 수준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차근히 수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를 한번 들어보고 이때도 많은 부분들이 탈락 또는 중도 포기합니다. 왜? 난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봐요. 이때 다른 어떠한 기관이나 어떤 학교 같이 안 되는 분들을 계속 이거를 진행한다라는 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 때 여러분들이 한번 비전공자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기초 과정합니다. 그 다음 심화는 6개월 정도 진행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신입 개발자 수준의 직무 교육이에요. 어디나 비슷비슷한 과정으로 놓고 하는데 이것만 딸랑 넣고 6개월을 한다라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웹 관련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다음에 AI 프로그래밍, 스프링 프레임워크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엔지니어링 분야에 특화된 수업도 하고 있고요. 미니 프로젝트 하고 있고요. 또 정보 처리 기사라든가 SQLD, ISTQB, 리눅스 마스터 등의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국비 과정 심화만 딸랑 6개월 하는 거예요. 저희 기초 있고요. 심화 있습니다. 다음에 특화 다릅니다. 자, 특화 때 본인이 맞춤 취업을 위해서 치트키를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맞춤 치트키를 완성시키고요. 또 취업 시장에 맞춘 본인의 특화 스킬셋을 추가해야 합니다. 올해 제가 그 예측 문어가 되어 예측 한번 해보면 클라우드, 인베디드, 자동화 테스팅 분야에 유망합니다. 자, 이런 준비하시고요. 저희가 취업 관련해서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모의 면접 등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본
학과의 특징인 연계회사들이 지정 프로젝트를 내고 여러분들이 연계회사와 연이 맞는다면 여러분들이 연계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화는 무조건 취업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본 과정은 입학할 때 취업 의지 체크합니다. 취업 의지 없으면 저희는 입학을 받지 않아요. 또 이 모듈별 수준별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필요시 우열반도 나누고 반평선도 합니다. 수시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 40평 입학하지만 평균 30명 정도 졸업해요. 올해 24명 수료하였습니다. 왜? 중간에 다른 과정도 보이고 하거든. 왜 이렇게 어려운 데서 내가 공부하고 있어? 다른 데 가서 그냥 편하게 할래. 가십시오. 온라인 수업도 있고 여러분 가서 하세요. 목표는 취업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지식을 쌓아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하고요. 주말 평일밤 12시까지 학교 개방하고 있어요. 자, 이 예제입니다. 여러분들 각 어떠한 과목이 있으면 그 각 과목별 챕터별로 계속 실습 프로젝트가 나가고 모든 사람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패스, 못한 경우가 맞는 경우 그 과목 탈락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단 열매를 얻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좋습니다. 해봅시다. 자,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구름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들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